루벤, 렘브란, 베르메르는 왜 빛의 거장이 되었을까? 비례의 균열. 르네상스는 세계를 비례로 이해한 시대이다. 빛은 그 질서를 보조하는 도구에 머물렀다. 인간의 몸은 수학적 질서로 환원되었고 공간은 기하학적 안정 속에 배치되었다. 그러나 이 체계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인간은 질서 속에 배치되었지만 그 안에서 더 이상 살아있지 않았다. 비례는 세계를 정렬했지만 존재를 잡지 못했다.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30년 전쟁이 종결되자 유럽은 수많은 공국들의 집합체로 재편된다. 신교의 승리는 교황과 황제의 영향력을 약화시킨다. 세계는 더 이상 하나의 중심 질서로 묶이지 않는다. 바로크, 빛의 등장. 이 균열의 지점에서 바로크가 등장한다. 복잡하고 역동적인 흐름은 북유럽의 청각 예술과 남유럽의 시각 예술로 분화된다. 바로크는 비례의 미학이 내부에서 붕괴되기 시작한 첫 순간이다. 형태를 지탱하던 확신이 무너지자 빛이 세계를 만든다. 빛은 더 이상 형식을 보조하지 않는다. 형태가 빛에 의해 흔들리고 움직이며 다시 구성된다. 이 전환은 네덜란드 회화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루벤스, 렘브란트, 베르메르는 빛의 거장들이다. 이들은 플로티누스의 형이상학적 빛을 시각적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루벤스, 피터 폴 루벤스는 빛을 힘으로 만든 거장이다. 그에게 빛은 사물을 비추는 요소가 아니다. 빛이 육체에 닿는 순간 몸은 팽창하고 비틀리며 공간 속으로 밀려난다. 인체는 더 이상 비례의 표본이 아니다. 힘이 통과하는 매질이 된다. 이때 비례는 규범이 아니라 잔재에 불과하다.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에너지이며 그 에너지의 매개가 빛이다. 루벤스의 빛은 물리적 현상을 넘어선다. 그의 빛은 운동을 발생시키고 충돌을 유도하며 정지된 형태를 사건으로 바꾼다. 그러나 이 빛은 아직 형이상학적 빛에 도달하지 못한다. 의식도 아니고 존재의 드러남도 아니다. 렘브란트. 렘브란트는 빛을 의식으로 만든 거장이다. 빛은 결코 화면을 지배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둠이 세계의 기본 상태로 놓여 있다. 빛은 그 어둠 속에서 선택적으로 등장한다. 얼굴의 일부, 손, 혹은 눈에만 머물고 나머지는 어둠 속에 남겨진다. 이 어둠은 결핍이 아니라 전제이다. 빛이 닿은 곳은 생각이 머무는 지점이며 의식의 징후가 된다. 렘브란트는 빛을 통해 인간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의 인물들은 해석되지 않고 고백하는 존재로 남는다. 빛은 세계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한계를 증언한다. 베르메르. 요하네스 베르메르는 빛을 존재로 만든 거장이다. 베르메르의 회화는 극도로 조용하다. 사건도 없고 감정의 과잉도 없다. 인물들은 움직이지 않으며 화면은 정지된 것처럼 보인다. 이 안정은 종종 비례의 미학으로 오해된다. 그러나 이 안정을 규정하는 것은 비례가 아니라 빛이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벽과 바닥을 나누고 사물의 위치를 결정하며 인물의 존재감을 형성한다. 빛이 멈추면 공간도 함께 사라진다. 베르메르의 화면에는 시작도 없고 종결도 없다. 다만 빛이 머무는 동안 세계는 존재한다. 그의 빛은 설명이 아니라 자명함을 드러낸다. 빛은 세계가 거기 있다는 사실 자체이다. 빛의 거장들. 루벤스, 렘브란트, 베르메르는 비례를 세계의 언어로 삼지 않는다. 루벤스는 빛을 힘으로 만들었고 렘브란트는 빛을 의식으로 만들었으며 베르메르는 빛을 존재로 만들었다. 루벤스, 렘브란트, 베르메르는 비례 이후의 세계를 빛으로 다시 성립시킨 최초의 거장들이다.